자, 음식료 섹터 들여다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입니다. 바닥을 찍은 음식료 재평가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존의 가장 기본 요구는 먹어야 되는 식생활인데 좀 들여다볼까요? 시장은 조금 조용하지만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담배 애널리스트. 담배도 하십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애널리스트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김정욱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담배값 인상해가지고 인상 KTNG가 뉴스가 나왔죠. 그러게요. 네. 뭐 증세는 아니다라고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꼬집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네. 음식료주 최근에 이제 앞서 저희 개장 전에도 이제 친환경 농약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메뚜기 얘기도 하고 네. 나방 얘기까지 하고 병충해 참 별 얘기 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음식료주도 최근에 이제 강세장에서는 좀 많이 밀려났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인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무거웠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음식료 섹터에 대한 의견은 21년도는 뉴트럴이다. 네, 뉴트럴? 상반기는 그렇다. 중립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중립으로 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언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음식료도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20년도에 음식료가 너무 좋았죠. 네, 네. 1분기, 2분기. 1분기 때 대형주들은 실적이 망가지는 시기, 음식료는 선방을 했고요. 2분기 때는 대형주들이 이제 최악을 겪는 시기, 전체 섹터에서 음식료는 또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일단 당연하게도 21년도 1분기, 2분기 실적 부담이 좀 크다라는 좀 놓여 있고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본다라면 사실 상반기에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기존에 견고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랠리를 보였는데 네. 음식료는 일단 20년도에 성장한 종목 중에 21년도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면 좀 빠질 수 있겠죠, 실적이. 네, 여기에 코로나를 뛰어넘는 성장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아직은 지수 자체가 좀 음식료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 지나면서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차별화가 더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음식료는 좀 외람되지만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성장주가 아닐까. 네. 이 사람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기본의 생존은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의료라고 하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바이오, 제약 이쪽을 성장주 포트로 많이 보고 뭐 반도체나 IT 쪽도 성장 포인트를 보지만 음식료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정욱 애널리스트가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소외가 됐다는 거는 성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약간 그 소외된 감.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피크를 막 달릴 때 음식료 업종이 좀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년에 좋아서 올해는 또 좋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예, 엽기저 효과라고 이걸 부담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4분기 실적은 좀 어떨 것 같아요? 4분기를 좀 정리해보면은 기업별로 조금 나뉩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상회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CJ 제일제당, KTNG, 오리온 등이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농심,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순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전망을. 4분기 때 코로나가 재확산됐었죠. 11월, 12월. 그러다 보니 11월, 12월 때 다시 한번 가공식품 내식 수요가 올라오면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가공식품 매출액이 10% 증가, 미국에서도 가공식품 매출액이 10% 증가를 보였고요. 다시 네. 매출액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고 KTNG는 부동산 얘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효과를 발휘할 거고 오리온도 다시 한번 팬데믹 상황에서 내식 수요 증가 효과로 스낵, 파이까지 영향받으면서 그리고 중국 쪽으로 신제품 출시가 잘 되면서 컨센서스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농심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라면 소비는 점점 정상화되는 국면을 겪거든요. 그래서 10월, 네. 11월 부진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하이트진로하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외식 부진. 네, 아무래도 좀 유흥시장 부진에 따라서 예상보다 좀 매출이 감소했던 부분이 실적에 좀 부담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집에서 뭐 먹는 거는 한계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원재료 값, 곡물 가격은 계속 제가 좀 추적을 합니다만 많이 올랐고 실제 네. 이 달걀도 값이 오르고 네. 뭐 치킨 값도 오른다고 하고 네. 돼지고기 가격도 돈육성물은 아직 움직이진 않지만 국내에서는 돼지고기 관련된
네, 6개 공업체인가요? 뭐 선진, 팜스코, 이래기는 주간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농산물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과 추후 전망, 요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곡물가 자체는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 30%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은 저는 좀 유동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그렇죠. 영향을 주면서 곡물가에도 상승 요인 작용했고, 제가 이제 기민하게 보는 부분들은 공급 데이터와 이제 기상 데이터 보게 되면 엘니뇨와 라니냐로 정리할 수 있는 기상 이변 데이터는 아직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라니냐 상황이 도래하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남미 쪽이 대부분 수확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상 이변이 곡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곡종별로 차별화됩니다. 옥수수하고 소맥은 재고량이 아직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대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남미 쪽에 생산 이슈가 생기면서 재고 비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재고 부족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두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곡종별로도 지금 일단 펀더멘탈 요인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망가져야 사실 곡물이 크게 오르는 요인이 되는데, 그렇죠. 공급에서의 큰 망가지는 모습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유동성 효과에서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최근 들어서는 투기적 수요, 선물 상품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이 더 가파랐다고 보고 있고, 네. 옥수수, 소맥 같은 경우는 단기간 좀 횡보 국면도 예상을 하고요. 대두의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곡물 수입하는 회사들도 나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해지 수단을 가지고 있죠. 네. 선물 가격으로 뭐 고정을 픽스한다든지 환율 네.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가격이 어느 그 수익성을 건드리게 되면은 가격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네, 가격.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지만이 그래도 기업은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이런 움직임들은 좀 없을까요? 네. 연초에 음료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음료, 그리고 콜라. 두부와 콩나물 가격 두부. 등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대적인 인상은 아직 없지만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두 가격 인상이 가팔랐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콩류와 관련된 제품들 인상이 있었다라는 게 두드러지고요. 가격 인상은 사실 2011년, 12년 엄청난 사이클을 보이고 나서는 이후에는 꾸준히 레벨 다운되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 인상 사례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부 인상이 물가 관리 때문인가요? 뭐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곡물가 자체 원가 부담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가격 인상의 선제적인 조건은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도는 실적이 좋았죠. 일단 좋은 실적을 내고 나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아직 좀 부담이 있고요. 네. 여전히 내수 경기는 좀 침체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난지원금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뭐 선두에 서면서 대대적인 인상을 하는 부분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단체나 정부나 또 언론과 관계를 보였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가격 인상은 좀 간헐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소폭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가격 인상은 아직은 뭐 실적이라든지 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대대적 가격 인상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은. 예. 그렇죠. 뭐 콩이 많이 쓰이는 뭐 우리 워낙 장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고 어쨌거나 환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이제 수입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됐겠고 네. 이해는 하겠는데. 자, 근데 그런 거를 다 종합해봐도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럼 언제 재진입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해 이후에 올해 전망을 할 때 코로나가 영향을 주면서 변화된 요인은 HMR 시장의 점프업. HMR 시장은 2017년도 정점으로 판매액 증가 추세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18, 19년도는 HMR 매출액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부진을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제일제당의 가공식품 실적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년도 들어서는 코로나 덕분에 HMR 매출액이 점프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 흐름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장의 기간이 더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HMR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구조적인 성장 요인, 침투율 네. 관점에서 제품이 늘어나고 소비자분들은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고 이런 관점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1차, 2차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인된 부분은 라면과 같이 가수요, 사재기 수요로서 반짝 올랐던 제품들은 단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햇반이나 이제 즉석밥이나 즉석국탕 또는 이제 만두와 같은 제품들은 1차, 2차 거치면서
꾸준히 매출액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도 침투율이 올라왔다면 기존에 안 드시던 분들이 드시게 됐다라면 구조적인 매출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은 21년도에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 뒤에서 뭐 탑픽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CJ 제일제당도 가공식품 쪽에서는 이런 데 수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저는 해외라고 봐요. 결국 그렇죠. 국내 쪽이 20년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해외에서도 K푸드의 변화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 현재 로컬 제품이 부족할 때 K푸드 제품들이 이제 공급 부족 이슈를 해결하면서 소비자들의 접점을 넓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온라인 그로서리, 온라인 식품몰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20년도 거의 6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거든요. 네. 이런 확산의 모습은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진입장벽이냐.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진입장벽은 경험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추천, 경험 데이터. 이게 쌓여야 되는데 온라인 쪽에서 구매 후기라든지 구매 평가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기존의 식품업체들이 갖고 있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내만 하더라도 마켓컬리나 헬로네이처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입점한 제품들의 판매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낯선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마케팅을 했던 부분들을 소비자가 스스로 마케팅을 해주면서 구매 데이터, 구매 후기를 보고 구매하는 모습, 해외에서도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이 진입하는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수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ESG라는 개념, 그다음에 알리백 이런 개념하고 매칭이 되는군요. 나중에 이제 뭐 플라스틱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뭐 ESG 평가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뭐 탑픽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탑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년 탑픽스는 이제 제일제당과 하이트진로. 제일제당. 예, 제일제당의 큰 특징은 전년 대비해서는 실적 성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6%. 하지만 이미 개선된 체력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밸류에이션 9.5배 저평가되는데 ESG 관점에서 말씀드릴 게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PHA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제품에 접목되게 되면은 제품 구매 자체가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도 동행하기 때문에 ESG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전반적인 주류 매출의 성장 그리고 다시금 MS 회복의 궤도에 올라오는 부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류 업체들이 지금 비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익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이트진로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봤고요. 다음 기회에 ESG하고 그 알리백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식품료를 좀 더 매칭하는 성장주로 우리 개념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였고요.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